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자, 청첩장! 와, 드디어 너도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툭하면 남친이랑 헤어지네 만에 하더니 결국 결혼 엔딩이네? 야, 연애가 다 그렇지 뭐. 너네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잖아. 나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 그나저나 림림이 너는 왜 결혼 얘기가 없어? 림림이가 제일 오래 연애하지 않았나? 몇 년째지? 한 5년 됐나? 친구들 중에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을 한 지금까지 여전히 나는 결혼이 아닌 연애를 하고 있다. 대충 뭐 7년 정도 됐어. 7년? 와, 시간 참 빠르다. 너네 남친은 결혼하잔 말 안 해? 남친은 연애만 하고 싶나봐. 림림이 너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건 어때? 요즘 시대에 남자만 프로포즈 하란 법 있니? 그렇긴 한데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남한테 얘기하긴 부끄럽지만 사실 나는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있다. 뭐 대단한 프로포즈를 바라는 건 아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다가 남자가 반지를 꺼내며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말 그대로 정석적인 프로포즈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자친구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다. 근데 사실 결혼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만. 혼자 살 때보다 2배로 더 피곤하더라. 야, 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얘 말에 동감. 가끔은 집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남편이 친구들은 결혼의 단점을 나열하며 나름 진지하게 대화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배부른 소리로만 들렸다. 물론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까지 있는 건 아니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한 번쯤은 프로포즈를 받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 종일 나를 심란하게 했던 주인공에게 전화가 왔다. 왜? 자기야,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 방금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이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네. 그냥 고민이 좀 많아서. 퇴근했어? 응, 방금 집에 도착했어. 얼른 씻고 쉬어. 나도 집에 들어가서 연락할게. 자기야, 내일 저녁에 같이 저녁 먹자. 그런데 남친이 내일 저녁을 먹자고 했고 그 순간 나는 상상만 해왔던 프로포즈가 생각이 났다. 설마 드디어 내일 프로포즈 하려는 건가? 나는 조금씩 피어오르는 기대감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다. 알겠어. 그리고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뭐? 야근? 프로젝트 일정이 급하게 당겨져서 오늘까지 일을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녁은? 정말 미안해. 주말에 먹자. 됐어, 끊어. 회사 일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해를 해야 하지만 나는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대충 과일이나 주워 먹고 잘 생각으로 주방에 갔다. 그러고는 과일을 남친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빡빡 닫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오늘 일진이 왜 이러냐 진짜. 평소였더라면 현관에 있는 두꺼비 집을 확인했겠지만 지금은 뭘 하든 화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어둠에 눈이 적응하길 기다리며 마저 과일을 씻고 있는데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가짜로 내는 목소리 같았다. 아무도 없어야 하는 공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것이다. 때문에 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한쪽 구석에 꽂혀있던 과도를 꺼내 무작정 뒤를 향해 찔러댔다. 칼을 찔러댄과 동시에 뒤에선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팔을 휘둘렀다. 아마 반은 허공을 찌르고 나머지 반은 침입자를 찔렀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재빨리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잠시 후 경찰이 문을 따고 들려오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안심하고 방에서 나왔다. 주방에는 피가 한가득 고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침입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형체가 엎어져 있었다. 경찰은 잠시 그 주변을 살펴보더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침입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몸 곳곳에 칼로 찌른 상처가 있던데 신고자분께서 방어차 찔렀던 거 맞죠? 네네. 너무 무서워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찔러댔어요. 저 사람은 가다출혈로 숨이 멎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정당방위였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경찰은 나를 안심시키듯 말했고 그제서야 나는 굳어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강도짓을 하려고 침입했던 것 같아요. 손에 이게 쥐어져 있더라고요. 친구자분의 결혼 반지 맞죠? 해석! 경찰은 침입자의 손에 결혼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침입자로 추정했던 사람은 사실 남자친구였고 그는 나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끈 뒤 나에게 다가와 프로포즈를 하기 전 강도인 척 장난을 쳤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나는 남자친구를 침입자로 오해했고 공포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칼로 찔러댄 것이었다. 민규